자, 이제 우리 95페이지는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만 한다. 나오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일 중요하고.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이제 우리 외워야 될 게 용도 지역의 종류. 바로 이제 96페이지부터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의 이제 종류를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총칙 시간에 공부한 거는 4가지를 공부했죠? 4가지. 그래서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요. 관리 지역이 있죠.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농림 지역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 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기본적으로 4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생긴 섬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에는요,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해 보면은요, 갑자기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것들이 있대요. 이것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부터 해서. 한 2, 3년 걸려. 그래서 미처 지정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 여러분들 거의 다 도시지역에 사실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만한 지역들, 국립공원이나 토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근처, 서해안의 갯벌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거의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돼 있고요. 농지하고 주로 산지로 구성이 돼 있고, 농림이라든가 아니면 임업을 주로 하는 데가 농림지역, 도시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관리지역이고요.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요,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게 관리지역이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예전에 2002년도까지는요 2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준도시지역이고요. 하나가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관리지역이고요. 2002년도까지는 용도지역이 총 5개였어요. 그러다 4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준도시지역은요, 우리가 지방에 가면은 읍사무소 있죠? 읍사무소 주변 지역 같은데요. 읍사무소 주변에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요. 읍사무소만 딱 벗어나면은요, 농어가 주택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요,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읍사무소 주변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바로 준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음식점이라든가 다 있는 데가 여기가 준도시 지역. 여기가 이제 계속 난개발이 돼요. 그다음 준농림 지역은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46번 국도라고 아십니까? 춘천 가는 길. 그래서 46번 국도 주변에 준농림 지역이 많았어요. 경치가 좋은. 그러면 이 길을 달리다가 보면은요, 길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어요. 예. 러브 호텔. 너무 좋아하는구나. 러브 호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본인이 아는 곳이 나왔나 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또 가든이 있어요. 횡성환우, 유황오리. 그래서 길가에 경치 좋은 곳에 그런 음식점이나 러브 호텔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준농림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준농림 지역이 더욱더 난개발이 된 시기가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제 난개발이 됩니다. 전에는 길가에만 있던 것들이요, 산속으로 옮겨오면서 펜션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제 근무제를 2002년 통과했죠. 그 전까지는 당일치기 여행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1박 2일.
그래서 하룻밤 잘 때는요, 산 속에 조금 이쁜 집에서 자고 싶어. 숲 속의 작은 집, 별빛 마을 이런 데 자는 거지. 그래서 준농림 지역이 길가는 러브호텔하고 가든, 예? 산 속으로 들어가면 숲 속의 작은 집, 펜션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폭등했어요. 준농림 지역이요. 이거 자연환경 훼손이 되고요. 난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두 개를 국가가 중점 관리하겠다 해서 두 개를 통합하고 명칭을 관리 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관리 지역.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 지역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관리 지역에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는가? 없어. 매년 나와. 2003년도부터요. 매년 나와요. 관리 지역을 빼면 그건 공법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 관리 지역 안 내면은 민법에서 의사 표시 내면 안 돼, 시험에. 예. 자, 이제 도시 지역은 다 똑같은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또 세분이 됩니다. 도시 지역은요. 그래서 다시 세분이 되는데 도시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 여기를 주거 지역이라 그래요. 주거 지역. 상가가 들어서 있는 지역, 상업 지역입니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 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안 짓고요.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4개로 세분이 돼. 주, 상, 공, 녹 4개, 3개가 돼. 4개 세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외울만 하다 생각하는데 또 미안하게 주거 지역이 또 세분이 되는 거야. 미안해 죽겠어요. 다시 세분이 됩니다. 주거 지역도 다 똑같은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거기가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전용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준 주거 지역이 있는데 준 주거할 때 뒤에 있는 단어가 본래 기능이에요. 주거가 본래 기능인데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이 더해진 거. 이가 준 주거 지역이에요. 주택하고 상가가 막 섞여 있어 좀 시끄러운 곳이에요. 준 주거 지역. 진짜 미안하지만 전용 주거 또 세분이 돼요. 공부 잘못한 게 아닌가 후회가 막 들어. 예, 또 세분 되니까. 전용 주거 1종하고요. 2종으로 세분됩니다. 전용 주거 1종은요. 요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합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다. 전용 주거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여기는요.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는데요. 실제로 가면은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연립이나 다세대 중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파트 지어도 돼요. 높게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하는 곳이다. 일반 주거 지역은 다시 3개로 나눠져요. 일반 주거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주거 1종은 저층주택이에요. 저층주택. 요거는 4층까지를 말해요.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 주거 1종은요. 아파트를 못 지어.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야. 4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죠. 단독주택 단지도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 주거 1종이라고. 아파트 못 짓는데. 일반 주거 2종은요. 중층 주택이라 그래요. 중층 주택인데 이건 층수 제한 없어요. 그런데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반 주거 2종은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인데 15층이 최고다 하면 거기는 일반 주거 2종이라는 뜻이야. 그러다가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법을 개정해서 18층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한 2, 3년 지났다가 지금은 층수 제한을 없앴어요. 예. 그래서 일반 주거 3종 중고층입니다.
중고층 주택 중심인데 역시 층수 제한이 없고요. 이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하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거 지역도 이게 다 세분이 돼요 현재. 자, 상업 지역은요 다시 네 가지로 세분이 돼요.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지역입니다. 서울의 도심은 용산 북쪽이고요. 부도심은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을 말해요.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특징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업을 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인데 대표적인 일반 상업지역은 명동역, 논현역, 그리고 을지로 일대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근린 상업지역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업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이고요. 실제로 가보면 거의 다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일용품과 서비스,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데가 근린 상업지역. 신도시에는요, 재래시장이 없거든요. 신도시의 근린 상업지역은요, 간선도로하고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이 거의 다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 유통상업지역은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통 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인데,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어떻게 땅을 쓰고 있는가 봤더니 차량기지나 차고지, 화물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가 거의 다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유통상업지역은 특징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주택 건축이 금지되는 곳이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우리는 상업지역은 우리 네 개의 이거 외워야 돼. 시험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린 학생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어요. 그렇죠? 알바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다. 외웠습니다. 예. 시험에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상업지역이 아닌 것은. 공업지역은 다시 세 군데.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준자가 있으니까 뒤에 공업이 본래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업 중에서는 경공업, 섬유나 신발 같은 거에다가 주거나 상업 같은 주거 등등의 기능이 더해주는 곳이고요. 서울의 중공업 지역 대표가 성수동 일대, 성수동. 그 다음에 금천구에도 있고 영등포 중공업 지역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성수동 일대가 조금 뜬 이유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과거 5년 전부터 조금씩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전에 대폭 완화가 돼가지고요.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너무나 왜 아까운 게 세상에 한강변 옆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공장 어때? 예? 조망권 확보되는 공장 어때? 예.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 이제 밀어내고 다른 걸 지으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겁니다.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전용공업지역은 우리나라에 보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버릴 때를 바다밖에는 없거든요. 바다에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다 바닷가에 있고요. 근처에 항구가 꼭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 튼튼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날 때 그 지진대를 피해가는 지역이 다 전용공업지역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어요. 더 이상 지정할 만한 곳이.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20년간 필요한 전용공업지역을 다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새만금의 바닷가에 접하는 데는 다 전용공업지역. 안쪽은 부수적으로 이제 골프장이 생기게 돼요. 예. 골프장 회원권 값이 폭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새만금 때문에. 자, 우리 녹지 이게 일반 공업은요. 전용이나 준이 아니면 다 일반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뭐 기계나 이런 거겠죠. 예. 녹지 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보전 녹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래서 보전 녹지는 절대 중개 해소도 안 되고 본인이 사도 안 됩니다. 보전 녹지는요. 그래서 보전 녹지만큼은 누가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명색이 중개사 시간에 이 박 선생한테 공법을 배웠는데 보전 녹지를 산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전, 특히 서울 같은 데나 경기도 쪽에는요. 요건 시험에는 안 나오죠. 여러분들 상식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비오톱이라는 게 있어요. 비오톱이라는 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로 놔두세요. 여러분 사고 당할까 봐 그래요. 비오톱. 비가 무슨 비자야? 안일비라는 견해. 또 예? 뭐 나를비? 예. 오는 무슨 오자야? 오. 까마귀오. 요 비오톱은 이거 영어예요. 바이오탑이야. 바이오탑이야. 이게 영어야. 예, 바이오탑. 이게 이제 바이오탑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비오톱이에요. 명칭이 비오톱이에요. 서울시 조례에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에 빠져 있다니까. 중개사 시험범위에. 우리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만 시험범위지 조례는 아니잖아. 시험에. 이제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게 요 비오톱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같은 데서요. 이것을 베껴가요. 서울시 조례 베껴가서 쓰고 있는데 어떤 데냐 그러면 우리가 주택가가 있고 그 뒷동산 있죠. 그러니까 등산이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산책 한번 하고 올 수 있는 산들 있잖아요. 예. 좀 낮은 산들.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서울시가 만든 게 비오톱이에요. 서울시 웬만한 산들은 다 지정돼 있어요. 이게 산 주변에 다 임야주게. 그래서 이 비오톱 제도가 괜찮으니까 이걸 갖다가 최근에는 몇 개 지자체 경기도에서 100개 다 쓰고 있는데 원래는 서울시에만 있었다고요. 법이 없거든요. 조례에만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중에 1등이야. 근데 정작 1등을 갖다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교육 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 이거 사고를 내는 거예요. 자꾸만. 사고를 낼 수밖에 없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1등을 빼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조례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실무에서. 그럼 이게 왜 비오톱이 됐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뭔가 만들고 싶은데 서울은 왜냐하면 주택가가 있는데 자꾸만 이거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좋은 이름이 없을까 봤더니 법에서 이미 좋은 이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이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니까 생명 영어로 바이오로 써놨어. 최고로 규제를 세게 하자. 최고 뭐야? 탑이야.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한 지도 오래되시고 그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거든요. 영어로 써놓고 난 다음에 발음 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비오톱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때는 자꾸 수정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꾸 수정이 안 돼. 그게 통과돼 버렸어. 그 지금도 있어. 비오톱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한자로 어떻게 쓰냐 물어보는데 쓸 방법이 없어. 한자로. 영어는 바이오탑이라 읽어야 되는데 발음은 비오톱으로 돼 있어요. 그럼 비오톱이 왜 무섭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부동산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요. 자, 그린벨트에서 기존의 집 있잖아요. 그린벨트에. 이 집이 불나서 탔어. 불타기 전에 다시 짓는 거 허가 내줘요. 왜? 원래 있던 거니까. 비오톱은 안 그래. 비오톱 안에 있는 건물이 불탔죠. 그대로 둬야 돼. 불탄 상태로. 뭐가 무너졌어. 태풍 무너졌어. 그대로 둬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중에서 불나거나 홍수가 나서 무너졌을 때 원상 복구를 못하고 그대로 두는 데가 어디냐면 비오톱이 유일해요. 여기가요. 그래서 비오톱이 규제가 제일 강한데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기획부동산에서 알고 있거든. 예.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쓸모없는 땅을 이걸 팔아주면은 수수료 30% 준다 그래요. 실제로 줘요. 기획부동산은요. 그래서 2억짜리 하나 중개해 주잖아요. 6천만 원 줍니다. 근데 이제 밤에 칼 맞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8만 원 진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비오톱을 중개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시에서 있잖아요. 요 비오톱으로 지정된 땅들을 갖다가 이제 막 팔아달라 그러는데 배운 적이 있는 중개사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부동산 회사가 자기한테 주니까 수수료 30%나 준대. 난 0.4% 받던 사람인데 30% 받아. 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단골 고객들을 다 거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거지 단골 고객들을요.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땅에 비오톱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서울시 녹지 지역에는 비오톱이 많다고. 특히 어디야? 보전 녹지에 많아. 비오톱 지정된 게. 예. 그래서 비오톱이라고 토지용계 확인서에 써 있어요. 한자로 뜻은지 물어보지 말고 바이오탑이에요. 저는. 예. 그다음 우리 생산 녹지는요. 도시 안에서도 농지가 있거든. 도시 지역 안에도.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100% 생산 녹지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나? 꽃, 화훼 농업을 해요. 그래서 뜻이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발을 유보했다는 것은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수익이 더 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요.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수익이 더 커. 봤더니 거의 다 화훼 농업인데 요즘에 생산 녹지 값이 떨어졌어요. 땅값이. 꽃이 안 팔린대. 꽃이. 예, 김영란법 때문에 꽃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 녹지는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요. 여기 개발되는 거 저는 서울에서 2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안 돼. 자연 녹지는요. 주말에 도시 지역 내에서 등산 가는 산들이 있죠. 그게 다 자연 녹지야. 그래서 남산이나 관악산 있죠. 자연 녹지로 지정돼 있어. 그러면 남산이나 관악산이 개발이 돼? 2번 됐어. 그래서 남산 타운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허가 받았어요. 진짜 충격이었어. 그렇지 뭐라 할 수 없어. 법에는 있으니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요. 관악산에 아파트 건축 허가 나왔습니다. 관악산에. 자연 녹지인데. 예.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 왜냐하면 용도 지역 바꾸어 사는 거죠. 용도 지역 바꾸어. 현재는 자연 녹지지만 바꿔 사는 거죠. 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남산타운 아파트하고 관악산의 그 아파트 몇 년 전에 그 2가지밖에 본 적 없어요. 자연녹지에서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자연녹지는 항상 개발되는 줄 아는 그거 아니에요. 거의 안 된다고 봐. 거의. 예.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도 다 이렇게 세분이 되죠. 제목과 뜻, 종류를 다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리 지역도 다시 세분이 돼요. 관리 지역은 다시 3가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이 가장 주목을 받고요. 계획 관리 지역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요 계획관리 지역이 옛날에 거의 준도시 지역과 유사한 곳이고요. 이제 보전관리 지역은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 대신 보전관리로 지정해.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시험에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기출문이 5문제가 넘어. 틀린 지문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공법은 옛날 얘기를 자꾸만 제가 하냐 그러면 그게 다 틀린 지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 다 틀린 지문 나오고
뻑하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있는 것처럼 지문에 나와요. 틀린 것들입니다. 예. 자,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4개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는 게 없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 그래서 용도 지역을 이제 제가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는요,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다고는 전제하에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토익인데 매일 알파벳부터 공부할 수는 없잖아. 알파벳은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제가 용도 지역을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이제 3월 달부터 진도 나갈 때는요. 용도 지역은 이미 다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96페이지에 이제 도시 지역 나와 있고 주상 공로. 그래서 우리가 개발된 땅이 어디냐 물어보면 우리는 세 군데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 군데.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그래서 개발된 땅은 세 군데예요. 주상공. 개발 안 된 땅이 네 군데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 농자. 개발 안 된 땅 4개, 녹관, 농자.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들 때는 주상공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녹관, 농자를 또 한 묶음으로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가로 2번에 용도지역 세분 나오죠. 세분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다 세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98페이지 그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백지를 하나 놔두고 본인이 이걸 다 써볼 줄 알아야 돼. 쓰고 뜻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뜻을요. 이걸 빨리 외우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공부하는데 더 이해도 빠르고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다 외워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했던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있잖아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의의가 우리 있었죠. 자, 6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구속력이 있어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가 있었다. 6개 암기. 그 다음에 입안 결정 절차가 있죠. 입안 결정 절차.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입안을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 결정 절차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입안 결정을 거치지 않는 거.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공유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했을 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항택산전, 공유수면, 그렇죠? 저 공유수면이 있었고 또 택지개발지구, 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단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할 목적일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고 외웠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했을 때는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정리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용도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고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은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음 주에 이 행위 제한 다 외우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용도 지역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이걸 다 외워야지만 우리가 무슨 구구단 같은 거 외워야지만 예? 산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용도 지역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여러분들 주말에 이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아프게 되면은 수험생들 이상 회복이 잘 안 돼요. 수험생들. 그래서 옥체를 보존하시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다녀야 돼. 낙엽에 맞아서 머리 깨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시험 보는 그날까지요. 건강하시고 또 공부는 이왕 시작한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즐겁게. 일단 출석만 해주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